지금 서울 부동산에서 제일 많이 도는 말이 이거죠. 중국인이 강남 아파트 쓸어 간다. 외국인이 집값 올린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숫자에서 큰 흔적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에 나온 숫자들은 오히려 반대 방향입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은 딱 하나로 시작합니다. 외국인이 서울 집값을 흔들 만큼 많이 샀냐? 이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떤 주장도 그냥 루머일 뿐입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 서울에서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매수인이 약 17만 명대이고 그중 외국인은 약 1% 수준이라고 나옵니다. 이 정도면 시장 교란의 메인 엔진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을 뒤흔드는 건 몇 명이 샀냐보다 거래의 무게인데 1%로는 시장 전체를 끌고 갈 힘이 부족합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반박이 나옵니다. 그래도 강남이나 한강벨트에 집중되면 영향 큰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 1%가 한강벨트에 몰렸냐? 한강벨트로 묶이는 강남 3구와 마용성에서 집합 건물을 매수한 외국인 10명 중 7명이 북미, 미국, 캐나다 쪽이고 중국인 비중은 10명 중 1명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즉 중국인이 한강벨트 싹쓸이 프레임은 데이터만 보면 힘이 빠진 주장입니다. 그런데도 왜 체감이 이렇게 크냐? 이건 진짜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원인보다 범인을 원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복잡한 이유를 듣기보다 누군가를 찍어서 한 문장으로 끝내고 싶어집니다. 둘째, 부동산은 한번 잘못 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주식은 손절이라도 가능한데 집은 계약 대출 전세 세금이 한 번에 묶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커지고 불안이 커지면 자극적인 주장에 더 빨리 붙습니다. 셋째, 한강벨트라는 단어 자체가 공포를 키웁니다. 강남에서 시작해서 마용성으로 번지고 그 다음 주변으로 퍼진다는 경험이 있으니까요. 이 흐름이 기억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외국인 이슈가 붙으면 사람들은 바로 최악을 떠올립니다. 외국인이 사는 건 이슈는 될 수 있어도 원인 전체로 단정하면 판단이 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거주자는 불안 때문에 타이밍을 망치고 투자자는 분노 때문에 매매를 망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다루는 것은 당장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판단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이 기준만 있으면 중국인 싹쓸이 같은 말이 떠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진짜 헷갈려하는 지점을 딱 잘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집을 샀다는 사실과 외국인이 집값을 올렸다는 결론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걸 구분 못하면 계속 헷갈립니다. 기사 기준으로 핵심 팩트는 세 줄입니다. 첫째,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 비중은 1% 수준이라고 제시됩니다. 둘째, 외국인 중 중국인이 가장 많은 건 맞지만 한강벨트 핵심 지역에서는 북미 비중이 더 크다고 나옵니다. 셋째, 중국인이 강남 싹쓸이는 숫자로 보면 과장에 가깝다고 기사에서 정리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비중이 작으니까 영향이 없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도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비중이 작아도 상징성 있는 거래가 나오면 체감이 커집니다. 강남이나 용산 같은 곳에서 외국인 매수 사례가 한두 건만 돌아도 그 동네 분위기는 금방 달아오릅니다. 하지만 그건 가격을 올리는 실질 동력이라기보다 심리를 흔드는 소재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진짜로 끌어올리는 건 보통 아래 3개입니다. 금리와 대출, 공급과 입주 물량, 심리와 정책. 이 3개가 강하게 움직이면 외국인 이슈가 있든 없든 시장은 오릅니다. 반대로 이 3개가 꺾이면 외국인 이슈가 있어도 시장은 식습니다. 즉 외국인 이슈는 종종 기름 역할을 하지만 불을 붙이는 성향이 항상 외국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사에 등장하는 정책도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규제를 시행한 뒤 외국인 매수 흐름이 크게 바뀌지 않았거나 영향이 미미했다고 해석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찬반이 아니라 투자자의 시선입니다. 규제는 가격을 내리는 버튼이 아니라 거래를 느리게 하는 브레이크에 가깝습니다. 가격은 브레이크만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금리와 대출이 같이 조여야 떨어지고 공급이 받쳐야 안정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규제하면 집값 바로 잡힌다는 기대는 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규제가 없어서 마음대로 산다도 요즘은 그대로 맞는 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두 문장 모두 과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실거주자와 투자자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뉴스는 보통 가장 자극적인 원인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은 자극이 아니라 구조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이슈가 터지면 댓글 싸움하기 전에 아래 질문부터 하셔야 합니다. 내 지역 실거래가가 움직였나? 거래량이 늘었나? 전세가가 같이 뛰나? 이 3가지 조건이 안 움직였으면 지금은 뉴스가 과열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움직이면 외국인이든 뭐든 간에 시장 사이클이 바뀌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감정이 아니라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대응을 아주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실전입니다. 말로만 팩트체크하면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동 3단계만 드리겠습니다. 1단계. 내 동네가 실제로 영향권인지부터 잘라서 확인. 외국인 이슈가 나오면 사람들은 바로 강남을 떠올립니다. 그 다음 마용성, 그 다음 한강 인접, 그 다음 서울 외곽, 이런 식으로 공포가 번집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자동으로 퍼지지 않습니다. 퍼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움직여야 하고 전세가가 받쳐줘야 하고 대출이 막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 생활권의 실거래가 거래량 전세가를 확인하고 3개 중 2개 이상이 동시에 움직이는지 체크하세요. 이거 안 하고 누가 샀다더라에 반응하면 높은 확률로 호가에 잡아먹힙니다. 부동산에서 제일 위험한 게 급한 매수입니다. 급할수록 비싸게 사니까요. 2단계. 규제 뉴스는 방향이 아니라 변동성으로 접근. 규제가 나오면 사람들이 둘로 갈립니다. 이제 끝났다. 떨어진다. 희소성 커져서 더 오른다. 둘 다 위험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규제는 보통 이렇게 작동합니다. 거래를 줄이고 속도를 늦추고 심리를 흔듭니다. 가격은 그 다음입니다. 가격이 꺾이려면 금리 대출 공급 중 최소 2개가 같이 꺾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단계 행동은 이겁니다. 규제 뉴스가 나오면 가격 맞추기가 아니라 내가 감당 가능한 리스크 구간 설정을 먼저 하세요. 실거주라면 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집을 최소 3년 이상 들고 갈 수 있나? 금리가 1% 더 올라가도 버틸 수 있나? 전세 만기 때 보증금 리스크는 없나? 투자라면 더 직설적으로 봐야 합니다. 전세 운용이 막히면 플랜 B가 있나? 실거주 의무가 붙는 구조면 감당 가능한가? 세금 대출 규제가 하나 더 붙어도 버틸 현금 흐름이 있나? 이게 없으면 투자 아닙니다. 그냥 도박에 가깝습니다. 3단계. 범인 찾기 대신 진짜 엔진 세계로 내 판단을 고정. 외국인 이슈가 커질수록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확 쏠립니다. 하지만 돈은 감정대로 움직이면 거의 집니다. 그래서 3단계는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외국인 뉴스가 뜨면 무조건 아래 3개를 같이 보세요. 금리 방향, 대출 환경 입주 물량과 공급 신호. 이 3가지가 상승이면 외국인 이슈는 그냥 불쏘시개일 뿐이고 시장은 올라갈 확률이 커집니다. 이 3가지가 하락이면 외국인 이슈가 있어도 시장은 쉽게 못 뜁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뉴스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현실적인 조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강벨트 싹쓸이 같은 단어가 유행할 때 초보 투자자가 제일 많이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들어가면 이미 가격이 올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초보는 무서워서 못 사겠다 하다가도 계속 오르면 나만 못 샀다로 바뀌고 결국 가장 비쌀 때 뒤늦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외국인 이슈는 분노로 소비할 게 아니라 판단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내 동네가 실제 영향권인지 숫자로 확인하고, 규제 뉴스는 방향으로 단정하지 말고 리스크로 관리하고, 금리 대출 공급 세계 엔진으로 내 결정을 고정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외국인 이슈가 떠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인해야 할 것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